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을 거의 전 못 잤어요. 새벽에 뭐 FMC도 있고 뭐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밤샘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슈가 너무 많네요. 네. 오늘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슈가 많은데 그냥 다 악재고요. 그러니까 그게 악재로 그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시나리오도 네. 그냥 다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예. 뭐 쉽게 말하면은 일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네. 올렸어야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 숨 쉴 틈 없이 맞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일까 싶어요. 계속 맞고 그 다음에 이걸로 좀 숨통 틔워주나 그리고 또 그거 아니야라면서 또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숨 쉬려고 하면 빅테크 실적으로 또 맞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퀄컴 뭐 ARM 이런 거 실적 조금 아쉬우면 또 맞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틈도 안 주고 그냥 계속 패기만 합니다 시장이. 근데 이거면은 피할 수 있겠다 이거면은 숨 쉬겠다 할 때도 그거 아니야 하면서 뒤에서 펀치가 또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의 영역이나 뭐 생각의 영역이나 이런 거를 조금 넘어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그럴 거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면서 가만히 한 10분 정도 네.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는 뭐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해버리고 네. 동결하면 안 돼. 지금 올려야 될 때야. 너네 동결했어? 그러면 잘못됐어. 라면서 장기물을 쫙 올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금리의 압박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 계속 할 거야. 더 늘릴 거야. AI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 섞어서 말해보면 고금리고 뭐고 얘네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어?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계속 이제 시장이 더 줄 건데 그거 틀렸어. 너네 잘못 생각했어.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텐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아주 강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댓글로 네. 솔직해 봅시다 하면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네네. 이 얘기도 맞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 전쟁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부담이 있었던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당시에는 악재 그게 뭔데 네 맞아요. 하면서 올랐던 구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호재 그게 뭔데? 그러니까요. 라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거를 사실 지금에서야 뭐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안에 있었을 때는 그것도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쵸, 다 모두가. 파티하면서. 예. 근데 거기에서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고 네. 그리고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해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스터 마켓이 네. 흐르는 대로 그게 맞는 거다. 그쵸. 뭐 이상한 부분들은 있었다고 하지만 뭐 지금에서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다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오면은 AI가 아예 없는 세상처럼 돌아와 버렸잖아요. 네네. 없었던 것처럼 이거 AI 다 허상이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돈을 그만큼 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걸 이렇게 아구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을 너희들이 견딜 수 있나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보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미스터 마켓이 미스터도 아니에요. 이젠 갓이에요. 갓. 갓이 마켓 갓이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하락 출발했어요. 하락 출발하고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폭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엄청 가팔랐어요. 이거 엄청 컸어요. 네. 이 떨어지는 각도가 2%까지 빠졌는데. 맞아요. 진짜 그 1% 넘게 빠지고 있었고 그걸 다 돌려냈습니다. 상승 전환까지 했어요. 네.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냐면 FOMC 금리 동결이 나왔고 그쵸. 이제 워시 의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 타이밍에 이제 워시 의장의 연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기자회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다 질문을 했죠. 기자들이 뭐 이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게 떨어졌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시 금리를 쫙 올려버린 거예요. 30년물 기준으로는 뭐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얘기를 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을 시장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나 근데 그 둘 다 지금 시장은 둘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흔들리던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의 흐름을 한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갑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메타가 급락을 합니다. 9.5%까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램리서치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장비주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티넷 급등하고 있습니다. 11%.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신뢰하기가 어렵죠. 뭐 어제도 뭐 블룸에너지, 시게이트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전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단순화하면 지금까지 계속 주가 올라갔던 AI 하드웨어 섹터는 아주 잣대가 아주 날카롭고 반대로 포티넷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섹터는 적당히 어느 정도 실적의 안정화만 만들어줘도 주가를 올려주는 굉장히 잣대가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말씀드렸고 뭐 달러는 뭐 떨어졌네요. 달러가 잘못된 건지 금리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단기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보통 우리가 단기 금리는 연준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고 장기 금리는 뭐 시장의 어떤 경기를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엇갈렸다. 크게 엇갈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은 뭐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코인은 1%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 얘기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시장이 중요하니까 뭐 종목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실적 때만 얘기하면 네. 될 것 같고, 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예상한 대로죠. 예상한 대로 동결을 했고요. 근데 9대3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대가 3표가 나왔습니다. 5회 연속 금리 동결을 했고 3표가 나왔는데 해먹, 카슈카리, 로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어지간하면 만장일치가 나오거나 뭐 한두 명 정도 달랐었는데 3표가 금리 인상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엇갈렸다. 역대급으로 엇갈렸다라고 평가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9대3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찬성 금리 동결이 많은 건데 뭐 어쨌든 이것까지 지금 잘못됐다고 하네요.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 9명이 동결에 찬성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뭐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시장은 언제나 오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 성명문은 뭐 딱히 바뀐 게 없어요. 날짜 바꿨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연준은 뱅킹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이제 강한 그런 완화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워시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뭐 인플레이션 목표 하도 뭐 연준이 뭐 힌트를 안 주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혹시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목표치는 2%다.
근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는 TF팀도 고심을 하고 있고 5년 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2%를 뭐 높게 올라가는 걸까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2% 목표는 유지한다 이고요. 그리고 CPI가 혹시 그러면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인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세를 보고 대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PCE도 관심이 있고 CPI도 관심이 있다. 근데 제 관점은 그보다 훨씬 넓다. 뭐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견 다툼. 그러니까 너무 대립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9대3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근데 본인은 오히려 그걸 원한다. 시장에서 그렇게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무는 2% 물가 목표치를 위한 어떤 연준의 행보라고 해야겠죠. 근데 뭐 개별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장 본인이 취임한 지 한 뭐 9주 정도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해결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가 동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뭐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은 요 얘기할 때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시장은 알아서 잘 반응하고 있다. 이미 금리가 다 알아서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맞아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올리지 않아도 네. 알아서 시장은 뭐 자기들 스스로 긴축 효과를 만들고 있다. 그 저는 이 말 듣고 워시는 올릴 생각이 없었구나. 네. 이 생각을 그거죠.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워시가 올릴 생각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차대표 축소에 대한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든 인상하든 그거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일 뿐이지 그 안에서 긴축 기조인지 아니면 완화 기조인지를 판단하는 건 시장이 알아서 시중금리로 맞춰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시중금리가 이미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훌륭한 시장의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에게 뭔가를 모두 맡겨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하고 네, 뭔가 네. 알아서 돌아가는 거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 이게 아예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싸우게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연준이 뭔가 컨트롤을 해줄 네. 거라는 그런 내심 안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는 그 연준의 속내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네라는 맞아요. 불확실해서 이번 FOMC에서는 연준도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있는 건가? 이거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지? 누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주는 거지?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시장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시 의장이 시장이 이제는 거기에 적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내가 바뀔 생각은 없고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시중금리에 맞춰서 시장이 알아서 잘 움직일 것이다. 시장은 매우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네. 정보를 막 내가 최대한 직접적이고 여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잘 반응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에 어떤 언와인딩도 많이 올라간 주식이 빠지고 덜 올라간 주식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알아서 긴축 효과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힌트를 계속 안 줘요. 일시 중단이라고 표기할 수도 없다. 금융시장은 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것이니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AI 캐펙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지 AI가 앞으로 세상을 계속 바꿀 것이다. 미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전망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역할이 반드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캐펙스가 늘리는 걸 보고 우리가 그래 그러면은 AI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럼 AI가 잘 되겠지라고 해서 연준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이거는 약간은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될 때는 꺼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살짝 넣은 거죠. 그래서 뭐 서머리를 하면 미국 경제는 좋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에 대한 목표치는 여전히 유지를 한다. 장기적인 지침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심판이 아닌 공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심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야구를 볼 때도 이제 심판의 콜보다 공을 보고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판의 콜로 확인을 하는 건데 그 공에 집중하는 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약간 비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구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V자. 이게 지수고 이게 금리예요. 네. 30년물 금리고요. 그 계속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워시 의장의 금리 동결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회담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이 쭉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워시의 말이 틀린 게 없네 했는데 그 중반부터 이제 금리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끝나는 순간부터 폭등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폭락을 다시 하면서 돌려놓은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누가 이걸 예측하고 뭐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시장에 몸을 맡긴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구나 결과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연준의 날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3번의 등락이 있었다. 급락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다. 연준의 정책 방향 제시 시대는 끝났고 시장은 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계속 그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도 그만큼 이게 미지수니까 연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점점 대응을 이제 딱 발표되면 대응을 하려는 그런 수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 FOMC는 이전의 FOMC는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다들 파월 의장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거기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온 건데 채권 수익률 곡선이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30년물이 5.2%를 돌파했는데 이제 시장의 연준의 개입은 있고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연준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동결을 해서는 안 됐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FOMC 관련한 내용들 여러분께 전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가 한 8% 가까이 뛰었죠. 네. 그 상황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이고.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공습을 중단하고 있었죠. 어제 아침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도 공격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필이면 왜 그때 공격하나 싶었는데 네. 이게 또 미국은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요. 그 전까지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미국군 발표로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요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잠시 한 며칠 중단했던 외교적 휴전이 다시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란은 미국이 대화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우리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잠시도 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게 박살낼 것이다. 강력하게 공격하겠다. 이거를 미리 장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장 시작하고 쭉 빠지던 게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은 괜찮았거든요. 네.
개장 전에 선물은 괜찮았고 그 선물이 이제 개장하고 나서 돌기 시작한 게 유가가 급등하면서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 연준의 이슈로 조금 완화를 시키다가 그리고 나서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참을 수 없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진짜 뭐 가관인 게 그 후티 반군은 이제 홍해를 막기 시작했잖아요. 홍해 통행료 부과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대요. 다들 돈 벌려고. 이게 뭐 어떻게 뭐가 안 됩니다. 이제는 대화가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생각으로 뭐 분석을 해서 아 이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를 계속 안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알아서 풀어줘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람코에서는 뭐 저기 호르무즈도 안 돼, 홍해도 안 돼 이러면은 뭐 이집트 정유 공장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를 어떻게 가격 책정 방식을 또 바꿔야 되나? 뭐 다른 회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저래 다들 막막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은 종목들 중에서 메타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2%대 강세. 그리고 오늘도 랩리서치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한번 차근히 보도록 하죠. 네. 실적, 실적 보긴 봐야죠. 네. 근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근데 실적에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뭐 책 잡을 일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으면 안 되고요. 맞춰야 될 게 많네요. 그 두 개가 제일 크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마서 보면은 캐펙스에 빨간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빨간 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오히려. 맞아요. 이게 뭐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상치가 35.2였는데 35.8이니까 좀 더 쓰는 거잖아요. 근데 더 쓰는 게 캐펙스는 더 많이 쓴다라는 게 빨간불이군요. 근데 원래는 그걸 원했잖아요. 더 많이 네. 쓰기를. 근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프리 캐시플로우 그것도 봐야 되니까. 뭐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다 좋았는데 네. 뭐 요거 빨간불이고 이거는 시장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 상승폭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 뭐 클라우드 얼마나 잘 했느냐, 요것도 중요한데 그런 허들들은 다 넘었어요. 일단 실적에서 책 잡을 일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주가에서는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번째 조건도 통과했죠. 뭐 전혀 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는 첫 번째 조건에서 좀 미달았네요. 네. 보시면은 EPS가 예상치 7.2인데 6.18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캐펙스도 많이 썼습니다. 캐펙스 가이던스가 막 나온 건 아닌데 캐펙스도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썼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 여전히 노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EPS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메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9.5%. 530달러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다시 바닥까지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퀄컴 여기도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EPS 예상치가 2.23인데 2.21 그러면 1번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도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퀄컴도 한번 볼까요? 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퀄컴의 주가 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RM 홀딩스 요거는 1번 조건은 넘었네요. 어쨌든 빨간불은 없으니까 그로스 마진에 노란불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한 거잖아요. 예상치와 그로스 마진에 큰 변화는 없으니까요. 근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 0.45로 예상했는데 0.43에서 0.51까지 줬기 때문에 뭐 만약에 0.43 하단으로 나오면 그럼 조금 아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ARM홀딩스는 워낙에 뭐 CPU에 대해서 좀 지금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AI 하드웨어 섹터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네. ARM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아마 보합 정도였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좀 올랐다 네. 지금 하락 네, 전환했습니다.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섹터에게는 굉장히 가혹하다. 음. 랩리서치 뭐 시스템 레베뉴, 시스템 매출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EPS가 어쨌든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으니까 1.82 정도, 그리고 그로스 마진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주가는 좀 웃어줍니다. 랩리서치의 주가는 그래도 좀 괜찮죠? 네. 네, 현재 아까 확인했지만 그린라이트 5.2% 켜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편안해요. 포티넷. 포티넷은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쪽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린라이트 다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관대하죠. 네. 그래서 포티넷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간에 12%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로빈후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로빈후드는 두 번째 조건에서 미달하는 게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올라갔거든요. 4% 하락. 네, 7월 중순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4% 하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는 어우. 좋더라고요. 실적도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의 주가를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못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버텼어요. 단기적으로 꽤 올라왔는데 현재도 5%. 그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엄청 많이 내려오긴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폴레 역시 뭐 비슷한 영역이죠. 같은 식음료 영역이니까 스타벅스와 치폴레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치폴레도 5%대 상승하나요? 상승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캐펙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까지의 결과를 보면서 그런 분석이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어디까지 내려와야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내일 실적은 개별적으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 로블록스, 레딧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크버그가 AI 개발에 가속화를 촉구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메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시장의 어떤 그 패러다임 싸움 뭐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 모델,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슈퍼 AI, 뭐 AGI까지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돈도 없고 너네 자꾸 채권 발행해서 이러는데 무리하면 안 된다. 지금 그냥 오픈형으로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더 어필을 해서 AI 네이티브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자의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 그치만 이제 계속 앞을 바라봐야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들, 기업가들이 있는 거죠. 이 어느 편에 설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응원할지는 각자의 선택인데 뭐 어떤 장기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과 단기적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선택지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커버그는 지금 계속
프론티어 모델 AI 개발을 계속 가속화해야 된다.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돈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돈 쓰는 게 엄청 큰 잘못인가라고 따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잘못이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미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입증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뭐 이들은 뭐 알고 하는 거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알아주지 않네요. 그래서 기술의 AI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AI 개발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네. 오픈 소스 AI 모델에 대한 제한도 반대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픈 소스 모델도 가고 프론티어 모델도 가서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종사자 일부는 지금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을 청원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청원한다고 뭐 기업에서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진짜 경쟁인데. 행정부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행정부에 천천히 하라고요? 네, 청원은 이제 기업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그럼 행정부에다 하면 행정부가 제재를 만약에 기업에다 한다고 그럴 쳐요.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개발을 앞에서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도태될까봐 또 그럴 기업들은 수도 그럴 있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미 뭐- 있는 청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막을 수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래서 계속 제한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데이터 센터 짓기 싫다고 그거랑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AI와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중화시키려면 이 기업들이 좀 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일단 단계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디즈니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대요. 코덱스도 도입하고 그리고 클로드와 커서를 유지하면서 아마존의 키로와 큐는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네.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더 좋은 거를 빨리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기업 CEO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AI 코딩 작업의 약 80%가 터미널 내 클로드를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뭐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시장이 그걸 안 봐주니까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프론티어 모델 중에 하나인 문샷 AI는 35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IPO를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요즘 돈이 잘 도네요. 뭐 어제 보니까 상신 메모리 또 올랐던데.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돈이 굉장히 조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쟁하면서 사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AI 만들었는데 미국이 이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갔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우려들을 계속 낳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돈의 흐름이 또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샘 알트만은 그래서 에이전트 AI의 물결이 곧 도래한다. 지속적인 에이전트, 비서실장, 동료, 직장 동료, 챗봇이랑 코딩이 1차, 2차 물결이었으면 3차 물결은 우리의 비서가 나올 것이다. 이미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진짜 비서인 거죠. 지금 코딩 에이전트 수준인데 진짜 비서형 AI가 나올 거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은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네. 월가 의견들 한번 쭉 들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가의 어떤 의견들 바클레이스에서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일단은 매크로 압박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AI가 성장할 건데라고 봤던 상반기였다면 아니 그거 중요하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AI에 대한 발전 가시성 이런 것들을 계속 누르고 있고 매크로가 진짜 중요하구나 뭐 금리는 중력이구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장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리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연준 그 FOMC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FOMC 끝나고도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시 의장이라든지 연준은 어쩌면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게 맡기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해서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그럼 호재구나, 시장이 올라가겠구나였는데 이제 시장의 내러티브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또 알아서 판단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는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고객들이 여전히 저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주에도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했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대요.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데 다만 헤지펀드는 3주 연속 순매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단기적인 차익을 빠르게 노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한 어떤 발전과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멀어진다라는 내러티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죠. 그러면 지금 당장 오픈형 모델의 수익성을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지?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나 뭐 치폴레나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기술주, 금융주, 산업주에 대해서 자금 유입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그게 주가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트로이스트에서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제 또 뭐 월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그것도 양대 시장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들어가면서 뭐 SK 하이닉스 그 어닝콜도 월가에서 되게 많이 주의 깊게 봤고요. 근데 뭐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에 대한 논란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간밤엔 더 중요한 이슈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게 순식간에 묻혔지만 트로이스트에서는 반도체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완전 공황 상태에 빠졌다. 굉장히 불안하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매수 기회라고 본다라고 합니다만 그 매수 기회가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 AMD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매크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매크로보다도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상당히 매크로의 압박도 버텨낼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따라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막 중소형주 뭐 혹은 이제 뭐 중소형 뭐 섹터 뭐 이런 거에서 찾으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AI 하드웨어 섹터가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거를 7가지로 분석을 했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는 관광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심지어 의료 관련 버스 투어에서도 이 주제가 논의된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누구나 과하게 다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을 늦게 산 사람들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여전히 매도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확고한 매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일찌감치 들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현재는 매도를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급격한 일일 변동이 껴있다라는 거고요. 좋은 소식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TSMC의 실적, ASML의 실적, 인텔의 호실적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캐펙스 증가로 잉여현금 흐름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감소는 AI 공급업체에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공급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실적 호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한 거고요. 투자자들은 AI 연구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오픈 AI와 엔스로픽이 엄청 돈을 써가면서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알아주지 않는데 인프라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별로 쓰지도 않고 대중화가 되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왜 AI 하드웨어 인프라는 계속 주가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꼬집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토큰 디플레이션은 양날의 검과 같다. 토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AI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는 있기 때문에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대중화는 좀 이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론티어 모델을 점점 안 쓴다는 얘기와도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 프론티어 모델을 생각보다 수요가 높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아무리 좋은 거를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거 쓰면은 AI가 훨씬 더 잘 돌아가요 해봤자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부문은 하향 예상치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 문제도 주식 투자 논쟁에 등장했다. 뭐 캐펙스, 프리캐시플로우 굉장히 이제 허들이 높아지는 거죠. 근본적인 돌파구가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려면 너무나도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라보는 AI 하드웨어 섹터의 문제 7가지까지 하나씩 짚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항상 또 이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을 크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뭐 명섭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활기차게 방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막 또 그렇다고 이제 에너지 업계 방송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많이 이게 사실 제가 막 힘든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제가 너무 계속 하다가 네. 이거 나왔네.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거 바로 해야지. 이러다가 제가 여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건데 예, 뭐 힘내라고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여러 차례 마음이 되게 울렁울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그널이 지금 살짝씩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 뭔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당연히 들고 힘든 마음도 당연히 드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시장에 들어온 이상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예. 계속 함께 이길 수 있게 손 꼭 잡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가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모레도 보고 싶고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울어요. 저번에 운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별로였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재테크, 자산, 뭐 미국 주식, 뭐 오늘 요새는 한국 주식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명성님의 마음 다 한 마음이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내일도 계속 만나기 위해서 먹죠 뭐. 먹겠습니다. 오늘도 먹겠습니다. 삼원가든의 요 LA 갈비 자 5만 원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여드릴 때마다 참 좋아하시는 제품이에요. 총 8인분 구성으로 준비를 했고요. 맛있는 거 먹을 마음도 안 생기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요. 요새 입맛이 없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제 지치면 안 되니까 먹어야죠. 잘 채워서 먹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원갈비 LA 갈비 이거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또 마음 안 좋으시다고 이거 대충 씹어 드시면은 체하세요. 저도 딱 한 조각만 먹을게요. 말하면서 이거 소리 내는 것도 참 근데 아주 송구스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이게 참 맛은 있네요. 맛이 느껴져요. 그 정도로 세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밌는 거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출근도 하고 방송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채워 가시죠. 조금씩. 요거 이제 59,800원인데 가족끼리 온 가족 모여서 주식 얘기 하면서 우리 같이 이겨내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삼원가든의 LA 갈비 준비했고요. 저희가 트렁크 준비했네요. 제품들이 하필이면 오늘 뭐 트렁크예요. 뭐 주식 떨어졌다고 속옷 안 갈아입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 요것도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라고
2+1+1 결국에는 4장 드린다는 겁니다. 요 기능성 트렁크예요. 기능성 트렁크 4장 최초로 39,900원. 요거는 좀 이렇게 딱 붙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입으실 그런 제품으로 흡수속건 이제 빠르게 마르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밴드 이렇게 살짝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핏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스파이더 제품 준비했고 스파이더는 뭐 스포츠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제품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시장 흐름이 너무 이제 좋을 때는 다 같이 파티 분위기라서 분위기가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저도 되게 조심하기는 하는데 아예 오늘 어느 순간부터 되게 명선님한테 미안하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말을 했을 때도 시청자분들이 좀 이거를 잘 이렇게 들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계속 일을 하는데 네. 힘들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어차피 뉴스. 또 시장은 열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더 바쁘게 사는 게 더 좋죠.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다가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네. 여러분은. 거기에 맞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쵸, 우리 그것만으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뭐 승리는 반은- 모르겠지만 반은 네,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준비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다려야죠, 뭐. 아니 만스러리냐뇨 여러분 만스라고 그런 의미 아니니까 또 그것도 약간 해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3% 핫딜 필요하신 내용들 여기 뭐 3번 가든 갈비는 워낙에 맛있고 또 트렁크 필요하셨던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모두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의 또 멘탈을 잡아줄 장우진 대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